그날 10월 28일 날, 29일 날이죠. 그날이 생생해요. 그날 같아요, 항상. 항상 그날 같고 하루 종일 지민이 생각하고 매일 기다리는 건 똑같고 스물여섯 살, 올해 27살, 97년생. 29일 당일날 점심을 같이 먹고 쇼핑 같이 하고 저는 집으로 오고. 사고 현장은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옆 골목입니다. 아들 하는 얘기가 엄마 지민이가 이태원에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애는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지민이 집을 갔어요 오빠랑. 근데 안 와 있더라고. 그때가 11시쯤 넘었을 거예요. 워낙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겹겹이 있다 보니까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실종 신고 다시 하고 지민이 인상착의 같은 거 사진 있는 거 다 뿌리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다음 날 2시. 네, 오후 2시. 시흥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민이를 찾았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이면 당연히 응급실에 있는 거구나. 그럼 응급실에 있겠네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쪽에서 이제 죄책감 있잖아요. 엄마니까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날 엄마가 너를 더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항상 지민이를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 별이 그냥 하늘의 별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비가 오는 어느 오후. 부부는 오늘도 나갈 채비를 합니다. 자주 가요. 자주 가고 저희 일주일에 한 2-3번은 가는 것 같아요. 차로 20여 분. 이제는 익숙해진 길. 막내 지민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자연장.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빠는 자연장을 원해서 한 건데 눈이 오면은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 실감이 안 나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펑펑 울다가 오는 날도 있고. 오늘은 지민이가 좋아하던 홍시를 가져왔습니다. 매번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이스티 다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은 딸이었습니다.
지민이 악뮤 좋아해가지고 악뮤 노래 틀어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신곡 나왔더라고. 그래서 신곡도 틀어주고. 지민아 신곡이야 악뮤. 같이 들어. 이게 습관이 된 게 어디 추모공원을 가도 꼭 10월 29일 날 누가 있나 그걸 봐요.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네. 지민이는 아기 때부터 보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척척 해내고 제가 잔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민이는 모든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 저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 일을 처리할 때도 보면은 쟤는 분명히 나 같으면 저럴 거야. 그러면 걔도 그렇게 해요. 계속 카톡 하루 종일 하거든요. 오늘은 점심 뭐 먹을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도 화이팅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녁에 만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제일 또 이쁠 때잖아요. 26이면은 제가 봐도 아이고 이제는 꽃이 활짝 폈네. 응? 조금 이따 시집 가도 되건데 그럴 때인데. 지민이란 이름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요, 이것도 돈 내고 지은 거예요. 좋은 이름이라고. 지민이요? 이게 뭐가 그 스님이 절에서 스님이 지어주신 아 건데. 이게 저기야. 지민이가 백성들이 다 안다는 뭐 이런 널리 이름이 퍼진다 그런 뜻인 것 같아. 네 그때. 그래서 스님이 지어주신 건데. 좋은 이름. 알긴 다 알게 됐지 뭐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에이. 기가 막힌 일이야. 선물처럼 갔다가 가버렸어. 지민이가 긴 여행을 떠난 그날 부부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빠라 그런가 아무 데서나 막 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분향소 가면은 특히 생일이나 뭐 아니면 뭐 무슨 일 있을 때 애 영정 보고 있으면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 분향소 뒤에 가서 몰래 울고. 아빠 엄마는 이제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뭐 일을 할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날 때 뭐 아무 때나 이제 가서 보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녁에 해질 때쯤에 가면은 그렇게 슬퍼요 또. 복받치고 애 혼자 두고 올래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 점점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세상은 지민이를 잊어가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니들이나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분들은 잊혀진 거예요. 1년이 지나가니까 잊혀진 얘기고 저는 현실이고 지금 있는 현실의 이야기고 엄청 속상하죠. 부모니까 어쩌겠냐. 시간이 약이지. 마음 가슴에 묻어야지. 벌어진 일인지 어쩌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는 그게 아니거든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지민이네 집.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갔다 올게. 좀 얌얌. 엄마 올 때까지 크다.
지민 엄마, 오늘은 지민이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는 서울시청 앞 합동 분향소로 향합니다. 저희가 이제 16일부터 네. 집중 추모 기간 해가지고 또 국화꽃 네. 다시 이제 놓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아, 하시라고 향도 피우고 국화꽃도 다시 하고 분향소 3단장 했어요. 분향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지민이를 찾아 인사를 합니다. 이쁜 지민, 엄마 깎아가졌다. 지민이 좋아하는 거? 오늘은 까자 먹어.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선 분향소 앞 작은 탁상에 다른 엄마들과 함께 둘러앉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민에게 나눠줄 리본 10만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 이거 끼우는 게 힘들더라고.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히 잘 눌러야 돼. 또 다른 세계 리본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저 아이들 얘기, 일상 얘기를 나눕니다. 아버님 잘 계셔?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점심했어요? 어차피 언니는 진정적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가갖고 아, 그랬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엄마 아빠들은 이곳에 와서야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저 잘 챙겨 먹어요. 집에서는 안 먹잖아요. 이제 다 같이 가서 먹고 하니까 먹게 되고 또 먹기 싫어도 저희 밥 먹는 쿠폰이 있어요. 그것도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식당 이제 한 세 개? 네, 그래서 저희들 그 후원 받아서 식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엄마들끼리 있으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못 걸어가잖아. 닭다리는 의원이고 나는 날개 그래서 닭보니까 의원이 생각나. 분향소는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는 당번제로 운영되는데 당번이 아니더라도 엄마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한 조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자기 지킴이 당번도 있고.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나서 오고 맞아. 오늘이요? 여기 오면 우선 그냥 마음 편하고 앉아서 자식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뭐 우리가 자식 얘기를 꺼낼까 봐 먼저 딴 사람들도 조심하는 상태니까 나는 꺼내줘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는 뭐 언제든지 꺼내도 자신들도 모르게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치유하고 있던 유가족들. 저는 여기서 아빠들이 센 언니? 센 누나? 뭐 친구 같고 형제 같고 오히려 편해요 더. 말도 속에 있는 말도 더 잘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일상 얘기도 하고 가끔 농담도 좀 하고 여기 나오시면 어떠세요? 일단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다른 친구들 모임도 있지만은 친구들이랑은 그 사람들도 저한테 전화하기가 좀 부담스러운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섭섭하지는 않은데 애 얘기를 해도 좀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이 분향소 당장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물품 반입을 아직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난로를 하나밖에 반입을 못했어요. 그때 추웠잖아요 그때.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사용 신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허락하지 않았고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내고장만 계속 보내고 그 불법 점유한다는 개고장만 1차 때 보내고 지금 2차 우리가 1차가 이제 2달치가 나오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주기 이후부터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만은 마냥 1년, 2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일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을 유가족과 논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밑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결재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어찌된 일인지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녹사평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일주기까지는 기다려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갈 곳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 곳이 없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10월 29일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김수현 기자, 방준원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 기자, 이게 작년에 이태원 참사라고 불렸던 만큼 피해 규모가 정말 심각했죠.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이었죠. 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없어진 후 열린 헬로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특히 이태원역 1번 출구 쪽 폭 4m 내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최악의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중대본 발표 기준으로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다쳤던 학생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더 늘었습니다. 네. 정말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이제 그만 좀 잊어라, 가슴에 묻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크게 좀 힘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대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뿐만 아니라 참사 피해자나 목격자 그리고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심리상담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유가족들께서는 갈 곳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네, 보신 것처럼 분향소를 둘러싸고는 아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추모 공간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원 특별법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공식 명칭은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인데요. 주요 골자로는 추모 공간 마련 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 조사기구 구성, 피해자의 범위 등 법률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발의돼서 6월엔 야권을 중심으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요. 8월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해서 지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8월 회의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을 만큼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지점에서 맞섰는지 당시 회의 장면 보시겠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5일간 국정조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상규명 제대로 안 돼 있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마저도 외면한다는 그런 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어떤 그런 비정한 어떤 프레임을 뒤집어 가지고 정략적으로 결국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가로막기 위해서 여당 의원님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지금 내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상조사라는 것이 결국 책임자를 가려내서 처벌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한쪽에서는 진상조사 아직 충분하지 않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건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당시에 총 28명을 입건해서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 6명은 구속돼서 송치됐고요. 17명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안전관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골목길 옆에 있는 호텔 관계자 2명은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이었던 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지휘라인, 그중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실무선에 대한 수사는 철저했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 수사는 상급 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 대신에 하급 기관인 용산구에 집중이 됐고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두고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상민 장관이 헌법상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권에서는 탄핵소추의 요건이 안 된다고 반발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했던 이 장관 탄핵안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나 인물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각 정부기관의 대응 미흡이 총체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이유였습니다. 피 청구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실무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도 미흡하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엄마 아빠들은 그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정조사의 수사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날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방 구급일지에는 현장 처치와 병원 이송 내역 등 사고 이후 상황이 비교적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작성된 소방 구급 활동 일지를 유가족들에게 발행했습니다. 구급 일지를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유가족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 응급의료 그거를 봤더니 거기서까지 나온 게 아니라 5시 반인가 6시에 거기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에서 일산병원까지 후송한 거 그것만 나왔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예 없는. 네. 우리 아이 구급대원이 처음 이렇게 접촉한 시간이 새벽 1시 18분이에요. 새벽 1시 18분인데 아이 체온은 35도야.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동네 저기 소방서 119 대원들 다 쫓아가갖고 물어봤어. 그때 날씨 추웠어요. 2시간이 넘게 애를 길거리에다 방치를 했다면 체온이 왜 35도밖에 안 되냐.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도 계속 무슨 일 하다가 여기서 막 응어리가 져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현장에서 숨진 건지 무엇 때문에 숨진 건지 의문만 쌓였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맥박이 뛰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사망한 상태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대부분 어머니들이 뭐 그 골목에서 사고가 났지만 그 이후에 뭐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렇게 나와서 돌아가신 그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예. 그냥 추측으로 그날도 진짜 애를 볼 수 있는지 알아서 제가 첫 번째로 갔으니까 제일 빨리 그것부터는 일산까지 갔으니까는 근데 애를 본 게 5시 넘어서 본 것 같아요. 가디건만 없지 옷이랑 다 그대로 입고 있어서 처치를 못 받았고 처치를 받았으면 뭔가 속옷 위에 거는 풀고 좀 헐렁하게 했을 텐데 바지도 좀 풀어놓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구급일지마저도 받지 못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 골목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한참 떨어진 GS25시에서 CPR을 20분째 받고 있는데 의식이 없다는 최초의 전화를 제가 받았고 그래서 움직였고요. 어머니도 구급일지 받아보셨어요? 구급일지가 없어요. 민석이는. 그 신영유 의원 그 엑셀 파일에도 민석이가 연락받은 병원 명이 없었고요. 고성 씨 누나 말로는 둘을 같이 옮겼대요. 차량 한 대에 아이가 1명이어야 되는데 차량 한 대에 아이를 겹쳐서 옮기고. 진상조사가 끝났는데 이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마지막 행적을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참사 당일날 현장에서 제대로 된 그 조치를 받았나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 당시 구조에 출동하셨던 분들 뭐 바디캠이나 뭐 아니면 앰뷸런스에 있는 카메라나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우리 국정조사 할 때도 제가 다 쫓아다녀 봤는데 뭐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어요. 이른 아침 민석 엄마가 분주한 걸음으로 남대문 꽃시장을 찾습니다. 아니 이 핑크도 예쁜 것 같아요. 진한색으로 주세요. 이제 주황색 칸에 저 위에. 네. 이거 오늘 어머니 이거 적어 오신 건 뭐 어떤 거? 아 거기 오늘은 전체 메인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시드른 것만 빼고 보강하는 거라서 많이 안 사거든요. 그래서 보강하고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거 오래가는 종류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나서서 합동분향소 꽃을 가꾼 지 7달째입니다. 3월부터 했어요. 3월이요? 예, 3월부터 국화만 있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꽃다운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청 분향소에 그때 시청 잔디에다가 꽃을 막 심어놓을 때였어요. 그걸 보고 꽃바구니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훨씬 보기도 좋고 또 덜 슬프고. 유난히 엄마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도 했던 아들. 엄마는 꽃을 보면 민석이가 생각나 더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우울할 때는 그냥 남대문 와서 꽃시장을 돌면 기분이 좀 풀리고 다시 이제 다잡아지고, 어떤 날은 이제 기분이 그렇게 울적하거나 나쁘지 않은 상태고 스트레스가 없었는데도 많이 사게 됐어요. 봄인데. 네. 그랬더니 민석이가 엄마 기분 안 좋아? 많이 사왔으니까. 네. 그날에 대해 알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사망자이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밝힐 수가 없고 아니라고 얘기도 못하고.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다른 아이들은 꽃다운 나이에 참사로 세상을 등지지 않길 바라며 엄마 아빠들은 오늘도 분향소를 찾습니다. 안전한 사회 만든다고 해가지고 세상 떠난 애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이나 안전한 재발 방지법이 마련이 된다 한들 적용받지도 못해요. 응원해주고 힘들어도 같이 연대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억울한 일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들도 다른 어머니들 이렇게 처음에 분향소 앞에서 모이셨을 때 약간 어색하죠. 처음에 소개하는 것도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가족이죠. 지난해 10월 29일 이후부터 159km를 함께 걷고 국회까지 3보 1배를 하며 함께 견뎌온 가족들. 분향소는 이제 가족들의 집과도 같은 공간이 됐습니다. 지민이는 배우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배우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 찾아서 잘하고. 뭐 여행을 가도 가방도 번쩍 들고 뭐 다 해주고,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오면은 기차역까지 안에까지 짐 같은 거 다 들어주고. 우리 아들이요?
유치원 때고 중학교 때고 다니면은 동네 어른들 지나다가 뭐 하루에 5번을 봐도 5번 다 인사한다고 그럴 정도로 착했어요. 남자아이지만 엄마한테 사랑 표현을 끊임없이 해줬던 아이고 친구들 알뜰 살뜰하게 챙겼던 아이고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그곳에선 행복하기만 바랄 뿐입니다.